12구 이태원 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12구 참사. 2달이 넘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청구하지 아무도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뭐 특수본수사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윗선까지 못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좀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기관 보고 2차까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청문회도 3차가 언제 열릴지는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태원 참사 또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열불 나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네. 정말 전 진짜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서요.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보시면서. 네, 질의하면서도 보세요. 기승전 신현영이야. 근데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탑승 논란, 이 신현영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국정조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현영 의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해요. 그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발생과는 상관이 없는 없어요. 거죠. 발생. 근데 그걸 왜 국조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에다가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무고한 국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고 유가족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분들 앞에 창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환경이 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요. 정말 유가족 못의 가슴에 대못을 막는 것이고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면 신현영 의원 말을 왜 합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질의하고 마지막에 가서 신현영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신현영 의원 얘기를 여기서 하냐고 지금. 한번 정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이 바쁜 시간에 진실을 밝히는 것도 지금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국민들이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길거리에 있다가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 참사에 대해서 어느 하나 책임 안 지고 뭐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책임 있는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기를 했습니까? 다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고 구청장 구속시키면 끝이에요? 뭐 구청 그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전 사장 그러고 나서 윗사람 누가 책임을 졌어요? 아니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에도 너무 화가 나는 게 보세요. 언론도 잘 보도도 안 하던데 그것도 너무 화가 나요.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조중동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 희생자들 명단, 유가족 명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번에 여기 국정조사 나와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 준비하고 알고 있었고 줬다며요. 3번인가 줬다 그래요. 뭐 3번인가 나눠서 줬다 그랬나 뭐 그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 경찰청에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나니까 말을 싹 바꿨어 또 경찰청장이. 사망자 명단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유가족 명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가족 명단이 왜 있었는데 없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청에서는 줬다 그랬어. 그러다 그게 나중에 이제 사망자 명단이었다. 유가족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이 또 사망자 명단이 있었지만 유가족 명단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자 명단이 있으면 유가족 명단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안부에 가면 다 나와요.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런 참사에서는 당연히 유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가족 명단 파악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유가족들도 화를 많이 국민들도 좀 답답한데 맨 처음에 이제 돌이켜서 되짚어 보면 이상민 장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도 안 됐나? 골든타임 뭐 지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그러니까 열불나게 하는 일이죠. 일단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아닌지 당신이라서 미안해요. 이상민 장관이 압니까? 그 당시에도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유감은 표명했지만 이 발언도 그렇고 초반에 처음에 브리핑할 때 거기 뭐 경찰과 가봐야 소방, 안 된, 있어봐야 뭐 어차피 안 되고 뭐 인파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식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참사를 계속 축소를 시키고 맨 처음에 용어 쓴 것도 희생자가 아니라 뭐 사망자 그렇게 쓰라는 거고 근조 리본도
까만색 아무 검정 글도 이것만 없는 하라고 하고 국화꽃 앞에 참배하게 하고 동문양소에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이거 뭐 끝나면 물러나겠다 이 정도의 사의 표명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안 물러날 것 같아. 내가 볼 때. 국민들은 이제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오늘 없지. 주호영 원내대표 어떤 얘기 했냐면 유족들의 이 폭언 거친 항의 국정조사 성공에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상 경고를 한 셈인데 진짜. 유가족들 이제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한 셈이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 때문에 뭐 정부가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여당이 비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가족들에 대해서 뭐 조용히 뭐 너무 폭언 뭐 이런 얘기했다고요? 네. 아니 반대로요. 제가 물어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본인은 폭언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이상민 장관도 그래. 본인이 만약에 본인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어 봐요. 가만 저렇게 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멱살 잡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이잖아. 국민들이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어요. 아이고. 아니 다 부모로서 박정우 기자도 부모고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게 잃으면요 배는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눈에 배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 그렇다도 이성을 자꾸 가능한 한 참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아이가 그래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데 그거 안 하면 화가 나서 아니 좀 욕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희도 오마이 TV도 그런 그 회의를 계속 중계를 하고 있지만 그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뭐 저는 신현영 의원 얘기만 하냐 답답한 질문만 하냐 이런 비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도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유가족도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국정조사 시간도 진짜 18일 남겨놓고 시작을 해놓고서 이게 뭡니까? 그 연장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한다는. 저는 이건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18일 남아가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진상조사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국민의힘은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저는 연장 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봐요 100%. 네. 그러니까 3차 회의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때문에도 못 잡고 있고 증인 채택도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요. 일반 증인을 한덕수 총리를 부를 것이냐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신현영 의원 불러라. 물타기라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물타기지. 유족들 증인 채택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유족들은 왜 안 된다는 건데요? 아니 유족들이 자기 이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건 그걸 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어쨌든 뭐 추측을 해보면은 여론에 안 좋아질까봐 여론이 뭐 그런 그러니까.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특조위원들도 유족들을 만나서 너무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이 국조특위에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국정조사 돼야 되는데 신현영 청문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요. 저는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기 유리한 환경이 되겠어요. 물론 뭐 지지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위 그 시민 분향소 앞에서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극우적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런 지지율 끌어올리고 예컨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수는 없을 분명히 거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때도 사실 똑같은 양상으로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훈,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반응했고 결국에는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는 다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반발이 있어? 오케이. 그냥 가. 이게 무슨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아니다. 봐요. 정치가 그래서 정치라면 이렇게 못해요. 정치인이라면 여론을 보잖아요. 상황을 보고 앞으로 총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뭐 4년 몇 개월 동안 남아 있는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할지,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판단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눈치 안 봐. 그냥 자기를 지지하고 뭐 이런 분들의 눈치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죠, 제 말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국가를 국민을 상당히 큰 위험에 그래요.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관련된 내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인사, 예. 신년 연합장 낸 걸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예.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여기에 이 글에 좀 지금 상황이 좀 담겨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맞아요.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보듬어주지 않는 네. 그런 모습,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교수의 안보는 불안해지고 한반도의 평화는 거의 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럼 그게 경제에 미칠 영향, 경제도. 우리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경제도 그렇지 않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네,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끌에서 집사분들은 지금 이자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큰일 그리고 났습니다. 기업들도 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면 사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는 한반도 위기, 그러니까 긴장 관계는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네, 외국의 투자도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일 거냐? 네,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해요, 사실. 네. 2023년이. 2023년 암울하다.